네, 안녕하세요. 우리 앞 시간에 그 지번까지 공부했습니다. 지번. 첫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의 이제 그 비교 특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등록 절차 이제 등등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 내용이 이제 그 지번이었는데 이 지번은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좀 기억나시나요? 한번 보십시오. 요 한필지 토지요. 요 한필지 토지의 이제 중요한 정보들 중에서 이제 그 지번이 있고요. 이 지번은 뭐 이 토지의 이름이죠, 이름. 그래서 지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 요 지번하고 지목이 이어질 겁니다. 요 지목은 이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건데, 총 28가지 이제 지목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목의 종류별 특징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경계. 요 경계는 어떤 정보인가요? 요 한필지 토지의 경계를 알면은 그 토지에 생긴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경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적. 요 필지마다 면적이 다르거든요. 요 면적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지번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면적에서 지목에서 각각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경계에서 한 문제, 면적에서 한 문제. 요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정리를 하면요. 5문제에서 6문제는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되는 파트를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지적법은요. 입문 강의나 우리 이제 1, 2월 정규 진도나 3, 4월 심화 강의나 저 크게 다르지 않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적법은 요만큼 정리하고 다음 달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이거 더 산만하고요. 학습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입문 강의가 이해가 되시면은 뭐 기본 강의, 심화 강의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해볼게요. 요 지목부터가 오늘 진도인데 요 지번은요 제가 속도 있게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이제 그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부분인지 아시겠죠? 자, 지번입니다. 요 한필지 토지의 지번은 우리 동네 지번은 누가 부여한답니까? 지적소관청, 그 시장 군소, 구청장이 부여를 하고 동네별로 부여하는 거 아시죠? 요 지번 부여 지역을 동 또는 리로 바꿔도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동네별로. 자, 우리 동네 그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는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고 자, 옆 동네 흑석동으로 가면은 새로운 지번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소관청이 동네별로 부여한다. 예, 뭐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동리별로 부여하는 거지 시군구별로 부여하는 거 아니다. 그다음에 요 산자는 뭡니까? 자, 요 지번은 표기 형태가 103의 4번지인데 요 앞에 있는 지번은 본번, 뒤에 있는 지번은 부번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된 게 아니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돼 있다. 그러면 요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본번하고 부번 사이에 있는 기호는 의라고 읽어준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지번을 부여할 때는 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한다. 우리 동네 지번이 혼잡해져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적소관청이 직권 변경 안 되는 거죠. 시도지사 박원순 씨의 승인을 얻어야 자, 우리 동네 지번을 변경할 수 있다. 그 시도지사의 승인상 있죠. 자, 우리 과목은 2개밖에 없습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결번대장이 있었고요. 자, 여기부터가 본론이죠. 자, 조문 읽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공부를 하셨으니까 저 빨리 해보죠. 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오늘 등록 전환 개념이 나올 거니까, 자, 요거는 이제 뒤로 하겠습니다. 개념은요. 이 신규 등록 지역은 지번을 어떻게 부여한답니까? 요 토지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01의 1번지가 되는 거 맞죠? 자, 요게 이제 원칙적인 지번 부여 방식이고, 그러나 어떤 방법도 있나요? 이 토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 토지를요. 최종 지번의 토지, 그죠? 최종 지번이 붙어 있는 토지잖아요.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제 그 표현이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 501, 502, 503 기억나시죠? 자,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조문은 제가 읽는 거 생략할게요. 자, 분할 지역. 자, 분할 지역은 이런 겁니다. 자, 이
100번지, 100의 1번지, 100의 2번지, 100의 5번지가 있는데 자, 그 상태에서 100의 1번지 필지를 이렇게 분할을 한 거잖아요. 이제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요거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이 부분은 강조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한 거 아니고요.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요 말을 익혀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풀이에서 있죠. 틀린 부분이 분명하고 빠르게 보이거든요. 조문 읽기를 안 했다. 수험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 그림은 조문을 읽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내가 조문이 이해가 된다. 그림을 못하러 봅니까? 이 그림 볼 시간에 조문을 한두 번 더 보셔야죠. 자, 그 얘기고, 이제 이런 거, 이 100번지 필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토지가 분할되었다. 그러면은요, 종전 지번을 주거용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에 우선해서 부여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 확인했습니다. 기억은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제 합병이요. 자, 요 합병은, 요 세 번째 그림만 잘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을 설명하는 지문이 조문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네 필지가 이렇게 네 필지가 합병되었을 때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 가장 앞선 선순위 지번 101번지가 합병 후 지번이 된다. 요 말 맞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나요? 이 세 필지가 합병이 됩니다. 세 필지가 합병이 되면은 합병 후 지번이 몇 번지겠나요? 해보십시오. 저는 아는데 100번지입니다. 100번지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이 합병 후 필지의 지번을 주거용 건축물이 위치했던 필지의 지번 103번지로 부여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때는 그 신청을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구분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은 100번지고요. 신청을 하면은 103번지가 된다는 거 이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도시개발사업지역, 이거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다른 말로 도시개발사업지역이라고 했죠.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으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 실시되는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지역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자,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지번을 부여라고 하는데 이거 약간 복잡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정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 어떻게 합니까? 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등등 어순한 필지들을요, 이제 이 수용을 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제 그 LH 공사가 중장비를 들고 와서 이제 필지들을 반듯반듯하게 이제 구획 정리하고 새로 조성된 새로운 필지에 이제 그 지번을 새로이 부여해야 되는데 종전 지번 중에서 있죠. 종전 지번 중에서 부번이 붙은 건 버려야죠. 이 부번이 붙은 거 버려야 됩니다. 103의 1번지 이런 것들이요. 자, 버리고 본번만 골라서 여기다가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쟤들은요. 얘들은 본번인데도 왜 안 골라옵니까? 이 100번지 필지는요. 이 도시개발사업 경계에 걸쳐 있잖아요. 이런 건 골라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번이어도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걸쳐 있으니까 버려야 되고 걸쳐 있으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요. 걸쳐 있지도 않은데 버리는 이유는요.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하고 밖에 있는 그 본번이 같을 때 이것도 중번의 염려가 있어서 이것도 버려야 된다. 되시죠? 그래서 다 버려야 되고요. 적격성 있는 애들은 이 그림에서는 요 세 지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오는 거죠.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거저거 버리고 적격성 있는 애들만 골라오다 보니까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걱정 말아라.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다. 1번 블록 단위로 쪼개고요. 한 블록마다 본번을 부여한 다음에 이렇게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 맞죠? 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번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 당해 지번 부여적, 이 동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뭐 당해 지번 부여적이 뭡니까? 아무튼 당해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요 방식이 있으니까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란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읽을게요. 자, 그림 연상하시면서
그림 연상하시면서 보십시오.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그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호로 부여한다. 자, 이 표현에서 이런 말이 해석이 되잖아요. 부번이 붙은 건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죠? 부번이 붙은 지번은 버려야 되나 보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번 두 개는 아무리 본번이어도 버려라.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적 안에 있는 지번하고 밖에 있는 그 본번이 같을 때 그림으로는 얘 말하는 거죠, 얘. 그죠? 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애들. 자, 그림 기억나시죠? 그런 애들은 본번이어도 버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랄 수가 있죠. 걱정 말아라. 1번,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부번을 쭉 붙이거나 1에 1, 1에 2, 1에 3. 또 있다. 그 동네 최종 본번 500번지. 아까 그림에서는 500번지였던 것 같은데 500번지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501, 502, 503 이런 방법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어디에도 준용한다나요? 축지행 지역. 그죠? 이 축지행 지역에도 이 지번 부여 방식을 똑같이 준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고요. 지금은 이 단어들이 좀 와닿지 않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이유가 그거. 그래서 요 축척 변경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한 3, 40분 수업을 합니다. 이 뒤에 용어가 다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했다고요, 아직. 그래서 지금은 축지행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지역 또는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똑같이 그냥 준용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제 유형은 이런 식이다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지난주에 진행한 수업 중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요 지번이 끝났고요. 이제 오늘 진도는 이제 지목이죠, 지목. 지목에서도요. 보통 한두 문제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두 문제 출제가 되는 경향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냥 두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종류별 특징입니다. 요 필지들마다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 목적이 있잖아요. 채소 심는 용도의 토지라고 하면은 전이고 그런 겁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의 토지라고 하면은 목장용지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목적에 따라 28가지 지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는 유형은요. 이 지목의 종류별 굵직한 특징, 개념을 아느냐 그걸 묻는 거죠. 여기 그 밭에서 자라는 식물 이름 외우고 있느냐, 암기 코드로 외우고 있느냐 그런 거는요.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불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암기 코드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혀. 암기 코드가 필요하면은 우리도 하는데 암기 코드는 공법이나 중개사법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학습 수단이긴 한데 우리 과목에서는요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필요 없어서요. 여기 곡물, 원해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그거 외워봤자 의미 없는 거고요. 벼연미나리 왕골 해봤자 출제 안 됩니다. 그런 거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보십시오. 전하고 답하고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전은 받치고 이건 논이잖아요. 이거 분류 기준이 뭐냐면은 경작 방식에 따른 분류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경작 방식에 따른 분류다. 그러니까 물을 주로 이용하면은 물을 이용하는 땅은 논이고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 식물들이 죽습니다.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지목의 종류는 결정이 된 겁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면요. 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딱 그 개념을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지. 식물 이름은 똑바로 적었나? 보자.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하면은 논입니다. 답. 되시겠죠? 예, 요걸로 정리하는 겁니다. 요걸로. 그 다음에 유지는 뭐냐면요. 지금 요 물이 있는 토지들을 지금 모아놓고 있는 중인데, 유지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유지의 기본 개념이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개념을 유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개념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못, 호수, 저수지, 댐 이런 거죠. 그런 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못, 호수, 저수지, 댐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아, 그런 것들을 지목을 유지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굵직하게 개념을 잡아놓습니다. 문제 풀 때는 이 표현이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세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하고 하천. 자, 요거는 국어하고 하천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공통점은 뭐냐면은 수로죠, 수로. 물이 흐르는 수로. 그런데 이 수로는요, 예를 들어서 인공적인 수로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 수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공적인 수로는 지목이 국어가 되고, 자연적 수로는 하천이 되죠. 자연적 수로, 하천, 이건 뭐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인공적인 수로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죠. 그 경지정리 지역 있잖아요. 경지정리 지역에 그 낚시하는 그 배수로 부지 있죠. 배수로. 그 중장비가 들어와서 만든 그 수로잖아요. 자, 그런 배수로 부지와 같은 인공적인 수로, 그건 지목을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됐죠? 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주의할 건 뭐냐면은 이게 그 자연적 수로인데도 국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적 수로인데도 하천이 아니고 국어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규모가 작을 때. 그 자연적 수로인데 규모가 작다. 그러면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도랑이죠, 도랑. 그러니까 자연적 수로라고 해서 다 하천이 되는 건 아니고 규모가 작을 때는 그거는 국어라고 불러줘야죠.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떠나요? 이 하천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까? 자연적 수로면서 규모가 큰 것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는 말 안 합니다. 그냥 자연적 수로 이러면은 하천. 그냥 자연적 수로 하천. 그런데 자연적 수로이면서 규모가 작다는 말을 하나 더 붙여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어로 들어간다. 그럼 국어의 개념은 두 개죠, 뭐. 1번 인공적인 수로, 2번 자연적 수로면서 규모가 작은 것. 구분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국어하고 하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천지요. 이 광천지는 어떤 액체가 용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의 지목이 광천지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액체가 용출되는 겁니다. 이 액체의 종류는 안 중요합니다. 뭐 온수, 석유, 약수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액체의 개념이 용출한다. 그러면 광천지고, 이 광천지를 설명할 때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 용출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럼 그 지문은 틀리는 겁니다. 이 용출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냥 용출이 보이면은 그냥 광천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양어장은 어디에 있으냐면요, 이 양어장은 해상에 있으면 양어장이 아닙니다. 저 충무 앞바다에 있는 그 양어장도 있더라고요. 그건 바다입니다. 바다기 때문에 지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어장은. 여기 이 우리 과목 지적법상의 양어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토지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양어장을 양어장이라고 부르지, 바다에 있는 양어장은 바다입니다. 지목을 정하지 않는다. 됐죠? 그러니까 저 육상을 해상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 아시겠죠? 자,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번, 9번, 10번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8번 수도용지. 어떠나요? 수도용지? 물 숫자가 가득하죠.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물 숫자가 가득하면 수도용지죠. 뭐겠습니까, 그게. 그 다음에 제방은 이렇게 뭐 제방입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이런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염전. 염전은 요 별표 하나, 요 별표 좀 볼게요. 이 염전은 뭔지 알겠는데 기본 개념이 별표를 읽어보면은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제조하는 시설. 그러면 이건 공정이죠.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제조하는데 야, 염전 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장 있나 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별표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거요, 굵직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굵직하게 개념을 정리하면서 읽어나가시면은요,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지엽적인 단어에 매달리지 마시라. 조수, 자연요수, 모래, 바람 아무 의미 없다.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고, 제방의 개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끼는 그 개념으로 떠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저런 애는요. 그 다음에 과수원하고 목장용지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은, 자, 볼게요, 이거. 과수원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토지의 지목이 그 과수원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과수원이 되려고 하면은 과수류가 집단적으로
재배가 되는 토지면 되는 겁니다. 과수류가 집단적으로 재배가 된다. 그럼 과수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과수류의 종류는 중요하나요? 사과, 배, 밤, 호도, 귤 이런 거. 그런 건 안 중요하죠. 그냥 여러 가지 과수류가 집단적으로 재배가 되는 토지 과수원.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저 나무 이름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여기 그 과수원 주인이 살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과 저장 창고 부지와 같이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있고 하겠죠. 여기서 이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과 저장 창고 부지 이런 것들은 그 이 토지의 사용 용도가 주된 토지에 양입이 돼 편의에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과수원이라고 해줍니다.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자, 그 토지의 사용 용도가 자, 과수원이라는 지목의 편의에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자, 과수원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과수원. 그런데 과수원 주인이 살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있잖아요. 요거는 대로 봅니다. 대. 어떤 차이가 있겠나요? 저걸 과수원으로 봐주면은 자, 주거용 건축물 부지를 과수원으로 봐주면은 세금이 엄청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국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분되시겠죠? 같은 맥락에서 여기 보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이게 이제 과수원이 아니고 가축을 사육하는 토지입니다. 목장용지요. 그러면 이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도 있겠죠? 그거는요. 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젖소들이 잠자는 축사부지, 이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가 되겠죠. 자, 그 개념만 짚어놓으시면 됩니다. 그 개념만 짚어놓으시면 되고 그게 출제가 되는 내용 모두라니까요. 이거 꽁도 가축이다.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요 내용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 저 꽁도요. 이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꽁 사육장 부지도 목장용지다 하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자, 됐죠 이거?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요게 다다. 자, 목장, 과수원.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자, 임야가 나오는데 임야하고 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임야는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좀 넓다는 겁니다. 요 노란 애들의 개념도 임야다. 요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요 임야가 한자어로는 숲도 임야다. 숲도 당연히. 그런데 요 벌판도 임야다. 그렇게 하잖아요. 벌판도 임야라는 거죠. 그래서 숲이 임야다. 따라서 저 위에 있는 그 수림지. 자, 수림지하고 그 다음에 중림지 같은 거 임야라는 거 이건 당연히 알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부 안 해도 알겠네요. 주무시는 분도 알고 이거는요. 그런데 요 벌판이 임야다. 벌판. 그래서 벌판도 임야다. 그래서 저 암석지, 그 다음에 자갈땅, 그 다음에 저 똑같이요. 모래땅, 그 다음에 습지, 황무지 이런 것들도 임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벌판도 임야다. 벌판도 임야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좀 넓구나. 이렇게 벌판도 임야다. 이거 문제가 출제가 될 때요. 틀리는 방법도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얘들을 뭐라고 출제하냐면은 이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 벌판은 잡종지다.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잡종지 아닙니다. 그럼 이 잡종지라고 하면 잡다 하네. 잡종지. 이거 마지막에 28번째 지목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임야다. 암자 모습도 임야다. 암기 코드입니다. 암기 코드. 암자 모습도 임야다. 그 임야에 가면은요. 이 설악산에 가면은 백담사, 오세암 이런 그 암자 모습이 보이잖아요. 암기 코드라니까요. 임야에 가야 암자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잡종지가 아니고 이건 임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요 대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은 1번, 2번, 3번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대에서는요. 2번이 중요하겠죠. 이 노란 글자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 2번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건데, 자, 1번은 그 지목이 대인 경우 원칙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의 지목이 대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땅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영구적 건축물이 있어야 됩니다. 영구적 건축물. 영구적 건축물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땅은 지목이 대다. 이때 영구적 건축물의 종류는 중요하나요?
여러분들이 외우시던데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그런 거 안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예시사유입니다. 이 조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애들은 영구적 건축물은 이런 거다 하면서 설명해주는 예시사유이기 때문에 이걸 암기해서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구적 건축물이 있으면 지목은 대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2번처럼 영구적 건축물이 없는 땅인데도 대가 되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2번 좀 보십시오. 이 2번이 뭐냐면은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요 토지 좀 보십시오. 요 토지에 건물이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지번 공부할 때 그림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이 김포 지역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자, 수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개발하려고요. 반듯반듯하게 이쁘게 구획 정리를 하죠. 구획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말하고 있죠.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되었다. 지금 아파트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아파트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즉 영구적 건축물이 없는데 이런 땅도 사용 목적에 맞게 지목을 미리 대로 정해주겠다. 왜냐하면 이런 특례를 주는 이유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요. 만약에 LH공사가 이렇게 보십시오. LH공사가 지금 이 토지를 이쁘게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해놓고 조성사업을 해놓고 이거 건설회사에다가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올려가지고 분양을 하면은 분양 사업이 잘 될 거야. 이 땅 너 분양받아봐. 건설회사한테.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물어보죠. 이 땅들 지목이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LH공사가 야, 근데 지목은 좀 복잡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인데 이거 그 지목 변경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분양 안 받죠. 그러니까 지목이 뭔데? 물으면 LH공사 걱정 마. 다 대가 돼 있어 벌써. 이거 영구적 건축물이 없어도 공공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LH공사인 내가 지목 변경 신청하면 소관청이 받아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는 이게 한 단어라는 거. 이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한 단어입니다. 이 토지가 나오면 그건 대 이렇게 나와있죠. 이걸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되죠.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뭐라고 다시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지목이 대인 토지가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아보면 된다는 거죠. 자, 2번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넘깁니다. 제가요, 이거를 심화반 가서는 3번을 또 강조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2번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에서는 출제가 되면은 2번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5번에 공장용지, 16번에 학교용지, 17번에 종교용지. 요 세 개는 또 공통점이 있으니까 또 묶어서 보고 있겠죠, 이거. 요 세 개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쉽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 공장용지를 먼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원리를. 아까 그 목장용지나 과수원 안에서는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주된 토지로 양입이 안 되고 편입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된 토지의 지목을 쫓아갔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공장용지는요. 이 공장용지 안에 사원들의 기숙사 부지든 체육장 부지든 식당 부지든 병원 부지든 뭐든 이 공장용지 안에 뭐가 들어오면요. 그냥 100% 99가 아니라 100% 그 다 공장용지로 지목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 공장용지 입장에서는요. 엄청 좋은 특혜입니다. 공장용지가 되면은 세금이 많이 감면되거든요. 그래서 공장용지 안에 있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목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공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용지,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기숙사 부지, 선생님들의 사택 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대로 하지 않고요. 학교가 됩니다. 학교. 그 다음에 이 종교용지 안에 그 목회자용 주거용 건축물 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지목을 대로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용지가 돼버린다니까요. 엄청 좋은 거죠. 엄청. 과수원 주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장, 학교, 종교용지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또 세 개를 공학종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요. 이 원리를 물을 때는 어떤 지목을 예로 해서 묻냐면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는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억해 두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공장용지 안에 뭐가 들어오면 다 공장되나 보다. 목장 주인, 과수원 주인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 그 다음에 그 21번의 도로.
이 도로에서는요, 요거 보십시오. 이 통로 두 개가 중요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2번이 출제가 되는데, 자, 1번부터 그냥 간단하게 볼까요? 자, 도로,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이용되는 토지. 이건 뭐 당연하죠. 도로. 그리고 2번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요거는 이렇게 보십시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여기 경부고속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거 이해되시죠? 경부고속도로의 지목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망향휴게소, 죽전휴게소. 이거는요. 이거는 영구적 건축물이 있으니까 혹시 지목이 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지만은요. 이거는 이 주된 토지, 이 도로의 편의에 제공되는 겁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힘들면 쉬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의 일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도로인 건 맞는데요. 이거는 30년 동안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0년 동안 출제를 안 한 이유는 2020년에 출제하려고 아껴둔 건가요, 그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요, 도로에서 출제가 되면 이 통로 두 개가 출제가 되거든요. 이 통로는 도로인데 이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구분이 되느냐? 이걸 묻습니다. 자, 먼저 3번에, 그러니까 요 두 개, 3번하고 요 별표하고 요 두 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도로는. 자, 요 통로는 뭘 말합니까?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여기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 아파트 진출입로입니다. 자, 진출입로인데 최소한 이렇게 그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진입하는 통로 있죠. 이건 도로다. 이거 외부인 출입금지 그러지 말아라. 도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진입하는 통로, 도로다. 거기를 연상하면서 이 지문을 읽으시고 도로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101동하고 102동 사이에 요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여기 벤치도 있고 분수도 있고 화단도 조성된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 차 올라오나요? 여기 차 못 올라오면 여기 차 올라오면요 경비 아저씨가 쫓아오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차를 끌고 올라오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도로 아닙니다. 거기는요. 여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자, 우리 지문에서는 여기 보십시오.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 단전에 설치된 그 보도블록을 깔아오는 그 통로,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긴 도로가 아니죠. 여기는요, 여기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장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통로 두 개를 짚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통로라고 해서 다 도로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 얘기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철도용지가 있고요. 철도용지는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철도용지요. 철도용지. 뭐라고 합니까? 철도용지. 그런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은요. 여기 보십시오. 이 공원은 국계법 규정에 의한 공원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이 국계법 규정에 의한 공원 종류를 뭘로 봅니까? 뭐 어린이 공원, 주제공원, 미술공원, 체육공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공원이죠. 뭐라고 합니까? 공원인데. 어린이 공원, 주제공원, 미술공원, 체육공원. 공원인데요. 뭘? 다만 주의할 것은 묘지공원. 묘지공원이요. 자, 묘지공원도 공원이냐? 공원은 무슨 묘지죠, 묘지. 묘지지 공원이 아니다. 됐죠, 이거? 예,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야, 그거 헷갈리네 하면 헷갈릴 게 없죠. 묘지공원이 공원이라면은 산책이 가능해야 돼요. 산책이 저녁 때요. 나 산책 갔다 올까? 저 묘지공원에 저녁 8시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공원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건 묘지죠, 묘지. 자, 묘지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묘지공원이 묘지인 건 알겠는데 이 묘지공원 안에 묘지관리사무소 부지가 있겠죠? 요 묘지관리사무소 부지는 지목이 뭐겠습니까? 저 대라고 적어놨네요. 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묘지관리사무소 부지는요, 그건 묘지가 아닙니다. 대이죠. 만약에 이 묘지관리사무소 부지의 지목이 묘지가 되기 위해서는, 묘지가 되려면 이 건물 안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시체가 있어야죠.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아저씨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건 대다.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거? 예,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으로 갑니다. 주차장. 이거요, 엄청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심화반 수업 가서도요, 앵무새처럼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고 1, 2월 진도, 정기 진도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자, 우리는 지금 요 지목의 종류별 특징 쭉 정리하고 이제 출제 경향, 난이도, 범위를 좀 알기 위해서 이게 기출 문제 이제 한두 문제가 지금 들어오겠지만은 1, 2월 진도, 정기 진도에서는 이제 관련 기출 문제를 다 풀 거거든요. 다 푸는데 아주 충분히 풀어냅니다.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할 내용이 없다.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짚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18번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에서는요, 1번,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읽어도 느낌으로 압니다. 주차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출제 안 되죠. 요 별표 2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별표 2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요 부설 주차장하고 노상 주차장 요 특이하죠. 요 주차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건 주차장이 될 것 같지만은 주차장이 아니다.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류장하고 야외 전시장 가면은 이 자동차가요. 중고자동차 같은 게 수백 대가 주차가 돼 있거든요. 그러나 주차장이 아니다. 저 부설 주차장은 뭡니까 요거? 요 부설 주차장은 뭐냐면은 어느 식당을 가니까 요 식당 앞마당 이게 주차장이랍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 아저씨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얼른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설 주차장. 이거 주거용 건축물의 연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설 주차장 식당 앞마당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주차장이 아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연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끝내면 되는 거지. 주거용 건축물의 연장으로서 지목이 되다. 이거는요. 출제될 확률이 0%입니다. 왜냐면 우리 조문은 얘는 주차장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고 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야지. 그럼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릅니다. 저도요. 자, 그 다음에 이 노상 주차장은 뭘 얘기하냐면은 자, 우리 동네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2차선 도로 옆에 이렇게 흰색 실선을 그어놓고 여기다가 주차를 하면은 요금 징수하잖아요. 아저씨가. 여기가 노상 주차장이죠. 이 노상은 뭐 길로자 그거나 보네요. 그래서 길 위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도로죠. 뭐겠습니까? 이거 이 동네에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요. 혼잡해지면은요. 이 선 다 지워버립니다. 그냥 도로 용도로 쓰겠죠.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두 개는 주차장으로 끝나는 단어이긴 하나 주차장이 절대로 아니다.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그 수백 대가 주차되어 있는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런 애들은 주차장이 아니다. 뭐야 그러면? 모른다니까요. 저도. 그냥 주차장이 아니다. 이걸로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주차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유소요. 요 주유소 용지가 있는데, 요 1번 한번 볼까요? 1번. 요 1번 주유소 용지의 기본 개념은 석유 제품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석유 제품 등을 판매하는 곳 이러면은 주유소 용지가 되는 거죠. 주유소 용지. 석유가 용출을 하면은 뭡니까? 석유가 용출을 하면은요. 용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광천지입니다. 광천지. 이해되시죠? 석유가 용출한다. 석유라 주유소인가? 이러면 안 되죠. 주유소는 석유 제품을 판매해야 된다니까요. 판매. 용출하면은 석유든 뭐든 간에 액체가 용출한다. 광천지고요. 그 다음에 석유 제품을 판매하면 주유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요 별표가 중요한데 요 별표 한번 읽어볼게요. 요 조문입니다. 기출문제 많이 보입니다.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그만 읽어야 되겠네요. 정비공장 안에. 공장 안에 뭐가 있대잖아요. 공장 안에 뭐가 있으면요.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그냥 공장이 된다고 했죠. 맞죠? 그런 거지. 이걸 또 여기 보십시오. 정비공장 안에 급유, 송유, 기름유자가 가득하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주유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공장 안에 들어왔잖아요. 공장 안에 들어왔으니까 공장이 되겠죠. 구분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창고 용지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문제에서 있죠. 정답이 되는 역할을 생각보다 곧잘 합니다. 이 정답을 어떻게 하는, 이 창고 용지는요, 변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지문 그대로 적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을 했을 때 얘가 주로 정답이 됩니다. 보관한다, 저장한다, 창고 용지다. 맞겠죠? 보관하고 저장을 하면은 창고죠. 뭐겠습니까, 그게요? 창고죠. 보관한다는데, 저장한다는데. 그게 학교입니까, 학교?
보관한다는데 공장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5번의 채우경지. 25번의 채우경지는요, 자, 1번이 기본 개념인데, 뭐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하면은 채우경지인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 눈썰매장만 좀 눈이. 이 눈썰매장 부지가 원래는 유원지였거든요. 유원지, 눈썰매장, 유원지. 이게 좀 부합해 보이죠, 개념이? 그런데 지금은 채우경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타는 것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노는 걸로 보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것도 체육으로 보자. 그래서 이렇게 애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체육용지로 올라온 겁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 체육용지 중에서 스키장 있잖아요. 이 스키장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 안에 눈썰매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키장이 체육용지니까 그냥 눈썰매장도 같이 봐주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눈썰매장이 유원지가 아니고 체육용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눈썰매 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그래서 체육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 별표. 요 별표는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체육시설로서 영속성이 미흡한 애들을, 체육시설로서 영속성이 미흡한 애들을 그냥 예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암기할상이 아닙니다, 역시요. 그래서, 자, 골프 연습장은 영속성이 미흡합니까? 그거 장사가 잘 안 되면요, 기둥 뽑고 그물 다 치우겠죠. 별거 아닙니다, 그거요. 그 다음에, 실내 수영장도 영속성이 미흡합니까? 미흡하니까 여기 적혀 있겠죠. 이거, 우리 동네 5층 건물 중에서 3층 건물에 물 받아놓은 그 실내 수영장을 말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장사 안 되면 물 빼던데요, 물 빼고 식당 들어오던데, 다음 달에? 그런 겁니다. 영속성이 없는 겁니다. 체육도장에, 태권도 배우는 체육도장에 애들이 없으면은 다음에 그 슈퍼 들어오던데, 슈퍼마켓?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유수, 뭐 흐를 유자, 이 어색합니다. 흐르는 물을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그냥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요트를 타니까 그 체육용지라고 하기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이 지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애들, 체육시설로서 영속성이 미흡한 애들은 체육을 하더라도 체육용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 영속성이 미흡한 애들을 또 암기 코드로 암기하는 거 정말 의미 없다니까요. 저 암기해서 푸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유원지는 유원지인데요. 자, 요거만 좀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영장, 이 세 글자, 이 세 단어를, 이 세 글자를 보면은 요거 체육용지로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수영장이 아니고요. 앞에 수식을 해주는 말 있잖아요. 자, 위락,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뭐가 떠오르나요? 그 강원도에 있는 비발디 파크. 그러니까 저 미끄럼틀도 있고, 뭔지 아시겠죠? 그거 유원지로 보는 거예요. 유원지. 비발디 파크 가면서 나 체육하러 가, 그러지 않고요, 놀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유원지입니다. 자, 그거. 그 다음에 27번의 사적지. 요 사적지에서는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요.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불국사, 경주 불국사 경내에 있는 다보탑 부지, 석가탑 부지. 자, 요거 사적지로 보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밑에 별표를 보십시오. 이 사적지가요, 학교, 공원, 종교용지. 자, 이런 토지 안에 사적지가 들어와 있으면은요, 사적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요게 출제가 됩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경주 불국사 경내에 있는 다보탑 부지가 있는데, 이 불국사 부지는 종교용지거든요. 종교용지이기 때문에 이 종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지는 사적지로 하지 않고요, 종교용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종로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 10층 석탑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 사적지로 안 하고요, 이 사적지가 이 공원 안에 들어오면은 그 공원이 된다는 거죠. 오래된 학교에 그 사적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적지를 사적지로 하지 않고 학교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적지가 학교나 공원이나 그 불국사 경내 종교용지 안에 들어오면은 요거는 사적지로 할 수가 없다. 요거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끝에를 보셔야 됩니다.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다. 있다. 몇 글자가 틀린 겁니까? 한 글자가, 두 글자는 무슨 한 글자, 그게 틀린 겁니다. 없다 그래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도 암기 코드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굵직하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된다. 27번이 그 얘기입니다. 사적지. 그 다음에 잡종지. 얘가 이제 마지막 지목인데, 얘가 태어난 이유는 이겁니다. 그 소관청의 그 실무 공무원이요. 토지마다 지목을 정해주는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의 지목은 27개 지목 중 어디에 포함시키기가 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이 잡종지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죠. 잘 모르겠는 것들. 자기가 잘 모르겠는 것들, 모호한 것들은 여기에 다 들어오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일관성도 없고요. 이론적인 근거도 없는 애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볍게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다른 거 이거 다 볼 게 없고요. 돌을 캔다. 돌을 캐고 흙을 파고 하는 거. 이거 한자어로는 이거 뭐 채석장이라고 하고요. 이거 뭐 토치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을 캐고 흙을 파내는 것, 채석장, 토치장. 중장비가 뭘 캐고 파잖아요. 요거 잡종지라고 합니다.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저기서 중장비가 몇 대가요. 뭘 캐고 파고 막 이럽니다. 캐고 파고 잡종지라고 해야죠. 뭐라고 합니까? 잡종지입니다. 그런데 요 별표를 좀 보십시오. 요 별표는 돌이나 흙을 파고 있는데도 잡종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전제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요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여기 산이 있는데요.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고 여기 아주 질이 좋은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A가 이 관공서에 가서요. 이 돌을 캐는 곳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채석장 부지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죠. 받았습니다. 관공서가 채석장 부지로 허가를 내줬죠.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초 지목 임야에서 돌을 캔다, 흙을 판다. 잡종지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사업자 A는요.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고 이제 돌을 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공서에서 이제 그 채석장 부지로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답니다. 조건. 야, 6개월만 돌을 캐. 6개월만 돌을 캐고 6개월 후에는 여기다가 묘목을 심어서 다시 임야로 원상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버립니다.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채석장 부지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사업자 A는 이래야 되나요? 소관청에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돌을 캐야 되니까 지목 변경 신청을 하나요? 신청하면서 소관청 공무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6개월 있다 다시 온다. 왜냐니까 6개월 있다가 묘목 심고 원상 복귀하래. 글쎄. 그러면서 6개월 있다가 지목 변경하러 또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관청 공무원이 야, 그러면은 지목 변경 신청 수리 대상이 아니다. 이 지목 변경 신청이 수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소관청 공무원 입장에서 내가 이 토지를 지목 변경해 줬을 때 그 변경된 지목이 영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지목 변경해 주는 거지 6개월 있다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경우는 이건 지목 변경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그냥 돌을 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 때는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문제 풀 때는 그냥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그건 잡종지 맞습니다. 그런데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그러면 그건 잡종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구분되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단어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영속성의 원칙. 소관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지목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변경된 지목이 영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을 때만 그 지목 변경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송유시설, 기름유자가 나왔네요. 송유시설, 그 다음에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소부지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요, 요거를
주유소용지로 고르시더라고요. 문제풀이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주유소가 되려면은요,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곳 이래야 되거든요.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곳, 그래야지 주유소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유자가 나왔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요. 되시겠죠? 얘들을 주유소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요 콩나물 재배사 부지하는 이 사는 한자어로 건물을 뜻하더라고요. 기숙사 이런 거요. 그죠? 축사, 건물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콩나물을 재배하는 건물이죠. 콩나물을 재배하는 건물. 이거 잡종지죠. 사람이 살아야 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야. 콩나물들이 사는데 그게 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건물, 이거는 그냥 잡종지로 해버린 겁니다. 잡종지. 대가 될 수 있나요? 콩나물들인데.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그 농어촌 휴양지 안에 있는 야영장 부지. 야영장 부지 하면은 딱히 뭐 임야라고 하기도 그렇고, 가보면은 간단한 급수시설도 있고, 텐트 치고 이렇게 야영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야, 모르겠다. 잡종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잡종지에서 언급이 되는 애들은 요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는요, 우리가 계속 봐나갑니다. 봐나가고 1월 정규진도부터는 관련된 기출문제를 계속 풀면서 이제 반복을 해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엄격하게 암기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느껴집니다. 야영장, 잡종지, 그가 다 느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공부하는 분들만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은 가볍게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면은 충분합니다. 이거 인문 강의 아니고요, 그냥 심화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 관련 문제가 있는데, 자, 그거 풀기 전에 요 간단하게 점검을 할게요. 자, 쭉 정리한 겁니다. 보십시오.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면은요, 여기를 보지 않고 지목이 떠올라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이고요. 물을 이용한다. 답.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 유지요. 유지. 그 유지 개념이 뭐 하면은요, 연못, 호수, 저수지 같이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개념을 몇 개만 좀 떠올려주면 됩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연못, 호수, 저수지, 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적인 수로는 국어, 자연적 수로는 하천. 그러나 자연적 수로이지만 규모가 작으면, 그러면 국어. 됐죠?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어장은 육상에 있어야 되고요. 물 숫자가 가득하면 수도용지고, 제방하고 염전도 있습니다. 동력을 이용하면은 그건 공장입니다. 소금을 제조하더라도. 그 다음에 과수원하고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그 주된 토지의 지목을 쫓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그 다음에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이 암자 모습도 요거 설악산, 임야에 가야 볼 수 있거든요. 임야입니다. 잡종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택지 조성공사만 준공되어 있어도요, 지목이 대가 된다는 거죠. 이거 커다란 특례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보십시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00번지 필지 토지의 지목이 전이거든요. 이 토지의 지목을 대로 지목 변경하려면 이 주거용 건축물 공사가 준공된 후라야 가능합니다. 다음 달에 집 짓는다, 그런 거 가지고 지목 변경 안 해줍니다. 절대로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LH공사 정도는 되어야 택지 조성공사만 준공되어도요, 건물이 없어도 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는 진짜 그러한 특례가 인정되는 겁니다. 아무튼 2번 지문은 대를 설명하는 정확한 지문이다. 대다. 건물이 없어도요. 자, 그 다음에 공장, 학교, 종교용지 안에 있는 자, 이런 토지들은 전부 다 주된 지목을 쫓아간다. 공장용지 안에 무엇이 있으면은 그냥 공장이다. 그 다음에 그 도로요. 이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요 통로는 도로지만은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 단전에 설치된 이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이 표현이요, 조문이기 때문에 요 지문이 출제가 될 때는 그대로 베껴져 들어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저 표현을 보는 순간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철도, 공원, 묘지가 있죠. 국계법 규정에 의한 공원은 공원인 거 맞죠?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미술공원, 공원입니다. 그러나 묘지공원은 묘지다. 그 다음에 묘지공원 안에 있는 묘지관리사무소 부지요. 그거는 지목이 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여기에서 부설 주차장 하면은요, 그냥 여기 부설 주차장 식당 앞마당을 그냥 떠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 요 개념을 조금만 신경 써서 떠올려 버릇하면요, 이거 어렵지 않게 체크가 됩니다. 이런 애들은 물류장, 야외 전시장과 함께 주차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가 있고,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거요. 보관 저장한다. 창고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용지가 있고, 그러나 체육을 하더라도 그 영속성이 없으면은 체육용지가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원지가 있고, 사적지가 있습니다. 이 사적지가요, 학교나 공원이나 종교용지 안에 들어오면은 사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는 이러한 것들이다. 되시겠죠? 자, 요거 저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자료, 수업 자료, 지난주 수업 자료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방금 공부한 28개 지목의 종류들 있잖아요. 정식 명칭을 한 글자로 부르는 부호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맨 앞 글자로 그 지목의 부호를 만들고 있는데, 요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대 이런 것처럼 맨 앞 글자로 지목의 부호를 만들고 있는데, 요 4개요. 공장용지하고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하천하고 유원지, 요 4개는요 두 번째 글자로 부호를 만들고 있다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 출제는 잘 됩니다. 공장용지는 왜 공이 아닙니까? 공원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요, 주유소가 있으니까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차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천은 왜 하가 아닙니까? 요거는 학교용지의 학과 비슷하니까 혼동의 염려가 있으니까 이건 천으로 하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는 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으로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은 저 4개가 장차, 천, 원, 요 4개잖아요. 우리 문제 풀 때 장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이게 지목이 뭐다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공장용지요. 차는 주차장 이래죠. 차고인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차장. 그 다음에 이거는요, 하천, 유원지. 자, 이 부호를 보면서 이 부호가 어떤 지목인지를 구분하면은 충분하다니까요. 장차천원 그래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장차천원 뭐 해도 되죠. 안 될 건 또 뭡니까? 그래서 장차천원 4개만큼은 두 번째 글자로 부호를 만들고 있다. 요것도 중요하다. 이 기출문제가 요즘 지목하고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요 정도 범위, 요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옳은 거 찾죠? 옳은 거? 1번 보십시오. 1번 뭡니까? 1번 여기 자, 이 질문 보십시오. 이거 장황하지만은 국계법 규정에 의한 공원이잖아요. 국계법 규정에 의한 공원이 공원이지 체육용지입니까? 아까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국계법 규정에 의한 공원, 공원이라고 했잖아요. 묘지공원은 묘지지만 이 질문 틀렸죠? 네, 1번 틀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식하게. 공원은 체육용지다. 그런 지문입니다. 공원은 체육용지다. 말이 되나요? 공원이 체육용지입니까? 공원이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은 광천지를 설명하는데 이 지문이 왜 틀립니까? 아무리 그럴듯해도 광천지 설명할 때 용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그건 틀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을 수가. 자, 2번 지문 잘못 설명하죠? 네, X.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왜 틀립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답이다. 이거 왜 틀리나요? 안 틀립니다. 이거는요. 정답이죠. 그러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 답이다. 이게 뭐 어때서요? 정확하기만 한데.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전이고 물을 이용하면 답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번 지문은 완벽한 지문입니다. 완벽한 지문. 정답. 그 다음에 4번은 양어장을 설명하는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거 해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육상이 있어야 된다. 육상. 그래서 4번은 틀렸고. 자, 5번 보십시오. 자연적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보지니까 뭡니까? 국어죠. 그냥 자연적 수로는 하천인데 자연적 수로이지만 규모가 작으면 그건 도랑이 되는 겁니다. 국어요. 이 도랑의 이 일본어식 표현이 국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표현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 국어를 그냥 도랑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데 저 법률 용어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자, 5번 틀린 거 아시겠죠? 요 출제 유형이 이런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유형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문제 맞추려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죠, 뭘. 지목의 종류별 특징. 그러는 겁니다. 자, 지목이 끝났습니다. 자, 지목이 끝났고, 좀 쉬었다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첫 시간에 진행한 게 우리 앞 시간에 그 지번에 대해서 공부한 거 있죠? 자, 지번에 대해서 공부한 거 복습을 했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28개 지목의 종류별 특징 공부했고, 요 1시간 분량에서 3문제에서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적법에서는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든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